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레드햇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수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오픈시프트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혹시라도 이 세션 이후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질문사항이 생기시면 지금 보시는 이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단넷이나 J2EE 혹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런 웹 UI나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들을 담고 있는 어떤 이런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통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많이 쓰고 계시는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같은 이런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그 서비스 안에는 뭐 웹 UI라든지 모바일 UI 혹은 뭐 쇼핑카트나 뭐 소위 말하는 뭐 장바구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요, 장바구니나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보통 전문용어로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존의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또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버 위에 보통 올라가서 서비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기존의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기 위한 모든 기능들, 뭐 예를 들자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재배포하거나 혹은 뭐 다운타임 없이 교체하기 위한 이런 어떤 그런 기능들, 그리고 뭐 클러스터링 기능들 같은 것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은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먹고 굉장히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계시죠? 그죠? 이런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빠르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겠고요. 또 다른 하나의 한편은 리소스를 좀 최적화해서 쓰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뭐 목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보통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먹고, 그리고 부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클라우드 환경을 적용을 했지만 이런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쓰게 될 경우에는 보통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은 이겁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보통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최신의 클래스 로딩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좀 초경량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인 레드 제이보스 EAP 같은 이런 제품들로 교체한 이후에 그것들을 클라우드 위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이런 최신의 제이보스 EAP 같은 경우를 쓰시게 되면 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기존에 쓰시던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수정 없이 보통 뭐 이런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른 하나의 플랫폼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보통 리팩토링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도 보통 J2E 호환, 보통 애플리케이션 서버일 경우가 많고요. 제이보스 EAP 경우에도 풀리 J2E 스펙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리팩토링 없이 거의 대부분에 있는 소스들을 그냥 그대로 포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리팩토링하는 그런 비용의 부담 같은 것들을 덜어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 특히 뭐 AWS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올릴 때 기존의 와스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제이보스 EAP로 교체한 후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이보스 EAP라고 하는 제품은 이미 클라우드에 레디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OCI라고 하는 표준 컨테이너 포맷을 풀리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형태의 어떤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상 굉장히 빨리 부팅되고 그리고 굉장히 라이트 웨이트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그 중에 하나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좀 싸게 쓰고 싶은 것이 목적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그 쓰려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먹고 CPU를 많이 먹는다면 클라우드 위에 올라갔지만 결국은 자원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굉장히 빨리 부팅된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빠르게 부팅된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많은 부하가 급격하게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진이 났었죠. 경주 지진. 경주 지진이 났었을 때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시스템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죽었죠. 그 시스템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접속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더 빠른 어떤 와스나 이런 것들이 증설이 가능했다면 그런 장애들은 극복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런 와스가 빨리 기동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30초 만에 부팅하느냐 1분 만에 부팅하느냐는 1분 만에 서비스가 되느냐 30초 만에 서비스가 되느냐는 큰 차이죠. 30초 동안 어마무시한 양의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애를 받느냐 피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버로부터 JBoss EAP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에는 보통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툴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 툴킷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툴킷은 특징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 애플리케이션이 소스 버전으로 있건 혹은 컴파일되어 있는 바이너리 버전으로 있던지 상관없이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이면 이 JBoss EAP로 포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리포팅을까지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몇만 수를 책정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들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A라는 소스에서 B라는 소스로 어떻게 바꿔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 가이드를 해드리니 소스를 변경하시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JBoss EAP라고 하는 경량의 와스로 이제 옮겼어요. 하지만 실제 클라우드를 어떤 클라우드 위에 올려서 쓸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보통 IaaS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 소위 말하는 VM을 쓰는 기술에 대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OS를 가상화해주는 기술을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클라우드기 때문에 IaaS거나 PaaS거나 둘 중에 하나 쓰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번째 있는 빠르게 스타트업에서 서비스에 애드온 돼서 정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 VM이 그냥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컨테이너가 그냥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뜬 다음에 정말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VM이 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스가 기동되고 있고 AP가 기동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면 그 한참 걸리는 동안 서비스는 정말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VM만 뜬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굳이 VM 기술과 이런 컨테이너 기술을 양쪽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게 될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규모로 단위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빨리 빌드하고 빨리 개발해서 빨리 배포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이것도 목적입니다. 빨리 서비스에 애드온 정말 필요할 때, 용량의 증설이 필요할 때 빠르게 서비스에 애드온돼서 용량을 증설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이 VM 기술은 VM을 기동시키면 게스트 OS가 부팅이 돼야 돼요. 부팅이 되지 않는 과정 없이는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스가 기동되고 AP가 초기화되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컨테이너 쪽은 보시는 것처럼 OS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 부팅되는 시간만큼의 그 시간을 절약해서 더 빨리 뜰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퍼바이저나 게스트 OS가 먹는 기본적인 오버헤드 같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VM을 쓸 경우에 이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가 먹는 이 오버헤드가 이 실제 장비가 예를 들어 한 100 정도 되는 캐파시티를 낼 수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한 80% 정도밖에 못 내는 걸로, 결국은 장비가 100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0 정도밖에 못 내게 되는 거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OS 가상화 기술은 거의 100% 가까운 서버의 능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JBoss EAP라고 하는 WAS로 이렇게 전환이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IaaS 혹은 그 다음에 옆에 있던 파스 같은 이런 환경들, VM과 컨테이너를 쓰는 환경들을 이관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건 그냥 파스라고 하는 레드햇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제품 위에 올린 그림인데요.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 그냥 레드햇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제품 위에 그냥 컨테이너 형태를 그냥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 JBoss EAP는 이미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시프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JBoss EAP 베이스되는 이미지와 내가 원하는 이 소스가 있는 뭐 GitHub 같은 혹은 아니면 뭐 깃서버 같은 이런 곳에 URL만 링크만 걸어주시면 자동으로 컴파일해서 이 이미지를 하나를 패키징해서 만든 다음에 오픈시프트 위로 그냥 올려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의 그 마이그레이션을 한 그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외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 키뱅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은행인데요. 수십 년 된 좀 오래된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주로 이제 인수 합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레거시 시스템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그걸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애플리케이션이 보면 15년 정도 된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 IBM 웹스피어에 올라가 있던 그런 모놀리틱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웹 UI나 모바일 UI를 적용하면서 이런 앵귤러 JS 같은 이런 최신의 웹 UI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그 웹 UI에서 REST 콜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뒤쪽에 있는 서비스들 쪽에 REST API로 다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웹스피어라고 하는 굉장히 묵직한 리소스를 엄청 많이 먹고 헤비한 이런 와스 엔진을 계속 쓰기엔 무리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레드햇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햇에 있는 이런 JBoss EAP와 오픈시프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JBoss EAP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그 마이그레이션한 걸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 후에 오픈시프트로 서비스하도록 마이그레이션 시킨 사례가 바로 이 키뱅크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브옵스 뭐 전체 프로세스나 그다음에 뭐 빌드 자동화, 오토메이션 같은 이런 기능들도 다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시프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제로 다운타임 릴리즈가 가능합니다. 롤링 배포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써요.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미 떠 있는 와스들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띄워요. 그다음에 기존 컨테이너를 내리죠. 하나씩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롤링 형태로 쫙 돌면서 순환을 하면서 내리기 때문에 제로 다운타임을 가지면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릴리즈하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3개월 걸려서 이제 제품을 새로운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릴리즈하는 것들을 일주일 만에 릴리즈한 형태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꾼 그런 사례입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할 때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뭐죠? 이렇게 모놀리틱 형태의 한 통으로 되어 있던 서비스들을
빌드 배포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별로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런타임 위에 올려서 서비스가 각각 움직이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만든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교체하고 릴리즈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더 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증설이 필요할 때 빠르게 서비스를 더 늘리기 위함입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을 하실 때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 위에 있는 지금 현재 모노리틱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서비스를 가지고 계실 경우 혹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을 경우, 그 경우에 그 서비스를 구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통 구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이제 뭐 개발 언어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개발 언어를 고민하기 전에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개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실제로 구동시킬 런타임과 이 런타임이 정말 작동할 밑에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려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정말 이 서비스를 이제 구현하시게 되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런타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에는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와일드플라이 스웜 같은 경우도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와일드플라이 스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 마켓에 보면 J2E 디벨로퍼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 와일드플라이 스웜 같은 경우는 이 J2E 디벨로퍼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드려요. 왜냐하면 J2E 호환을 근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바로 개발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개발자라면 충분히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와일드플라이 스웜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쪽에서 표준을 빨리 제정하지 않다 보니까 몇몇 개 업체에서 우리가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근간으로 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표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그런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 마이크로 프로파일이고요. 이 마이크로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와일드플라이 스웜에 다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햇이나 IBM, 후지츠 같은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현재 이 커뮤니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사이트들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입해서 이런 마이크로 프로파일에 대한 커뮤니티에 대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는 유명한 프레임워크이 버텍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버텍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보통 기존의 절차 지향형 언어 개발 방식을 취하지 않고요, 이벤트 드리븐 형태의 개발 방법을 취하고 있고, 특징이 이렇습니다. 넘블로킹 IO를 사용하고 있고 라이트웨이트 메시징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붙고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가 필요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적합한 그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구현되는 랭귀지는 자바나 구비 혹은 루비 이런 여러 가지 스칼라 같은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가지고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다양한 랭귀지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스프링 관련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중에는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나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만약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좀 잘 알고 있는 개발자라고 한다면 스프링 부트나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버텍스나 와일드플라이 스웜, 그리고 제이보스 EP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이런 모든 대부분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들은 저희 오픈시프트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컨테이너 이미지 형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버텍스나 스웜이나
JBoss EAP 같은 이런 경우는 저희가 풀리 서포트 해드리고 있고요. 스프링 부트나 클라우드나 넷플릭스, 뭐 히스테릭스 같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오픈시프트 상에서 테스트와 검증을 다 마친 그런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신뢰하고 저희 오픈시프트 위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 중에 본인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유리한 프레임워크를 결정하셔서 개발하실 수 있는 거죠. 밑에 기반 인프라를 한번 볼까요? 사실 기존에는 와스를 쓰실 때 기존 뭐 아이아스 환경이든 베어메탈 환경이든 와스를 쓰실 경우에는 밑에 인프라에 대한 그런 기능들은 고려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오면서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런타임이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기능들 혹은 거기서 제공해 주는 기능들을 밑에 있는 기반 인프라에서 다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킷 브레이커 같은 이런 것들 기능을 둘 수 있겠는데요. 서킷 브레이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백엔드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서비스는 계속 기다리겠죠. 뭐 소켓 타임아웃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인지해서 여긴 장애니까 바로 에러를 리턴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런 서킷 브레이커 기능입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을 런타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밑에 인프라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면 위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굳이 이런 기능들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냥 차용해서 쓰면 되니까요. 자, 이런 밑에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런타임이 쓸 수 있는 밑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해주는 제품이 바로 저희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희 오픈시프트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 설치가 가능해요. 뭐 베어메탈이든 물리 서버든 뭐 오픈스택이든 아마존 웹 서비스든 애저든 어디든 올라가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에 이미 검증되어 있는 OS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거기 위에 쿠버네티스나 그리고 매니지먼트 기능을 더 탑재해 놓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이 이 쿠버네티스와 그리고 오픈시프트 내에 있는 이런 매니지먼트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빌드 자동화 기능이라든지 배포 자동화 기능, 그리고 뭐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이라든지 트래픽들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적정 그 맞는 컨테이너에 그 리퀘스트를 보내준다든지 혹은 로드 밸런싱을 해준다든지 혹은 뭐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자,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오픈시프트에 대한 이야기와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희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기본 인프라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 위에 레드햇 오픈시프트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기존의 JBoss 미들웨어라고 하는 제품에 들어있는 뭐 EAI 솔루션 혹은 뭐 BPM 솔루션 같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한꺼번에 오픈시프트 위에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발 툴, 레드햇 JBoss 디벨로퍼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툴과 그리고 컨테이너 디벨롭먼트 킷 같은 이런 개발 툴kit도 한꺼번에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오픈시프트 IO라고 하는 웹 기반의 통합 개발 툴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개발 툴들을 통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해서 좀 더 쉽게 오픈시프트 위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포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를 아주 좋은 환경인 클라우드 쪽으로 옮기고 싶으세요? 혹은 이미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오토 스케일링 하면서 좀 빠르게 급변하는 부하에 대응하면서 처리하게끔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저희 레드햇이 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뭐 오픈시프트와 그리고 오픈시프트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